자, 시작을 해봅시다요.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통합과학을 함께하고 있는 김기현입니다. 선생님이 오늘은 생명 파트를 먼저 좀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내용이 많이 어렵지 않아서 빨리 끝내고, 하는 걸로 합시다. 그래서 내가 드린 교재 프린트에서 244쪽. 그래서 자연 선택과 생물의 진화. 요거부터 하도록 할게요. 자, 제목 봅시다. 자, 자연 선택. 자연 선택과 진화. 사실은 여기 파트는 좀 논란의 여지가 항상 있는 부분이어서 안 배우는 학교들도 많아요. 근데 배우는 학교들은 좀 진도를 나가야 되는데 내용상으로는 어렵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볼게. 좀 슬픈 얘기 하나 할게요. 예를 들면 선생님이 손이 잘렸어. 그러면은 내가 이제 장애인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손 잘렸으면 내가 만약에 아이를 낳으면 우리 아이들도 다 손이 없나요? 그렇진 않죠. 왜요? 유전자가 변한 건 아니거든. 그래서 여기 파트에서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어쨌건 유전 정보가 바뀌면 진화가 생긴다. 이렇게 먼저 이해를 좀 해두시고 그 유전 정보가 왜 바뀌냐가 이제 중요한 거야. 왜 바뀌어요?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형태라든지 모양이라든지 우리가 그런 걸 보통 이제 섞어서 이제 형질이라고 부르는데 그 형질이 변화할 수 있다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아까 손 잘린 거 사실은 변이가 이제 형질이 이제 변화했으니까 변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게 자연선택과 진화에서는 첫 번째로 알아야 되는 단어가 변이에 대한 내용을 먼저 알아야 돼. 변이. 그러면 얘는 어쨌건 무슨 변화가 생길 때 유전자가 변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형태만 변화하는 경우도 있죠. 예를 들어서 사고 나가지고 내가 했는데 한쪽 다리가 이렇게 안 자라.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변이를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할 건데 첫 번째 변이는 뭐가 있냐면 비유전적 변이. 비유전적 변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우리가 계속 신경 써서 봐야 될 건 뭐냐면 유전적 변이. 유전자가 변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변이는 크게 비유전적 변이와 그 다음에 유전적 변이라는 게 있다는 거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얘는 태어난 다음에 여러 가지 사건에 의해서 특정 모양이 변한다든지 색깔이 변한다든지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 결국 얘는 다음 세대로 전달이 안 된다. 그렇죠? 사실은 진화 과정에서는 비유전적 변이는 큰 의미는 없다 생각하시고 우리가 원하는 거는 여기 있는 요 유전적 변이가 핵심 포인트겠죠. 그래서 이 유전적 변이를 우리가 또 두 개로 나누어서 생각을 할 거거든요. 선생님이 이런 예를 이렇게 말 꼬이니 예를 좀 짱나네. 자, 이런 예를 좀 이제 들어줄 건데 예를 들어서 A형인 엄마랑 B형인 엄마가 있다, 아빠가 있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둘 사이에, 아이를 낳았어. A형 나올 수 있나요? A형 나올 수 있음. B형 나올 수 있나요? B형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AB형 가능한가요? AB형도 가능해요. 그래서 어쨌건 이게 유전이라는 거는 유전 정보를 아빠한테도 받아야 되고 엄마한테도 받아야 되는 거라서 얘는 A를 받아. 근데 B한테 안 받는 게 아니고 B는 B5인 경우도 있거든. 그래서 B랑 O랑 만나면 B가 세서 B형입니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A형인 사람은 A5가 돼. 그래서 A 하나 받아, O 하나 받아. B형인 사람은 B 하나 받아, 얘한테 O 하나 받아.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럼 결국에는 O형도 나올 수 있습니다. 경우의 수가 되겠죠. 그래서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한다. 부모는 A형하고 B형이야. 근데 아이들은 A형, B형 같은 경우 상관이 없지만 AB형하고 O형은 부모한테 없던 특징이 나왔단 말이야. 우리가 이런 거를 보통 변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변이의 종류가 비유전적 변이와 유전적 변이가 있다며 그 유전적 변이 중에서 이렇게 생식에 의한
변이를 우리가 유성생식에 의한 변이라고 불러. 빨리 이해돼요? 정자하고 난자가 만나서 생식에 의해서 부모한테 어떤 형태, 형질이, 모양이, 색깔이 나오는 거를 우리가 유성생식에 의한 유전적 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성생식, 유성생식에 의한 변이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 자, 애가 태어났는데 예를 들면 뭐 A, B호를 다 같이 갖고 있다 칠게요. 뭐 흔치는 않아요. 일반적인 내용은 아닙니다. 하지만 A하고 B하고 O하고 다 같이 갖고 있는 경우라면 정상적인 경우는 아니란 말이야. 이 정상적이지 않은 경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돌연변이라고 해요. 돌연변이. 그래서 유전적 변이에는 돌연변이라는 게 있다. 형태 이해되네요? 특히 이 돌연변이 같은 경우는 유전자 자체가 변화하는 거예요. 얘는 새로운 자 유전자 때문에 자 변화가 생기는데 왜 생기느냐? 돌연변이 말 그대로 이유는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유성생식은 뭐냐면 정자하고 그렇지 자 난자가 만나서 새롭게 새로운 아이 형태가 태어날 수 있는 걸 우리가 유성생식에 의한 유전적 변이라고 부릅니다. 결국 진화 과정에서는 비유전적 변이보다는 여기 있는 유전적 변이가 더 신경이 쓰이는 뭐 그런 내용이 되겠죠. 뭐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책을 잠깐만 보면서 얘기를 하나 할게요. 자, 그래서 244쪽에 보시면 진화. 자, 생물이 오랜 시간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 변하는 걸 우리가 진화라고 부릅니다. 이 진화하려면 부모한테 어떤 특징이 나와야 돼. 그래서 우리가 변이라고 부르고 책에 나와 있듯이 변이는 비유전적 변이와 유전적 변이가 있다. 맨 밑에 보시면 이 유전적 변이는 유성생식과 돌연변이에 의해서다. 이해할 수 있겠죠? 그 애들이 이렇게 이상한 개념이 있는데 돌연변이가 나타나면 환경에 유리하나요? 불리하나요? 그건 몰라요. 예를 들면 선생님이 갑자기 손가락이 6개 돼가 애를 낳았어. 그럼 걔는 사는데 불편해? 물론 불편할 수도 있겠지. 근데 오히려 손가락이 6개여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힘이 더 세다. 그러면 환경에 더 유리할 수도 있어. 그래서 돌연변이 나타난다고 무조건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245쪽에 그래서 다윈의 진화론, 다윈의 자연선택설. 자, 다윈 많이 들어봤죠? 다윈은 자 자연선택설이라는 걸 얘기를 했대. 자연선택설에 대한 내용을 합시다. 선생님은 요거를 여러 가지 이제 표현 방법인데 이해만 되면 그다음부터 문제 푸는 건 어렵지 않거든요. 자, 나중에 생명원을 혹시 배우게 되면 이제 그런 내용이 나와요. 자, 처음부터 숲이 막 만들어지는 거 아니거든? 자, 처음에 숲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없던 땅이 있어야 돼. 아무것도 없던 땅. 우리가 보통 황무지라고 불러. 그러면 시간이 지나다가 생명체들이 땅 밑에서 탄생을 하나 봐. 우리가 볼 때는 이끼 같은 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이끼 같은 것들이 겁나 많이 생겼어. 그러면 이제 이끼들 사이에서 무슨 일이 생기냐면 경쟁하죠. 왜냐면 지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너무 많아. 그래서 갑자기 희한 애가 튀어나와. 왜? 나는 더 이상 땅에서 살기가 싫어. 그래서 갑자기 밖으로 튀어나오는 풀떼기가 탄생을 하는 거야. 내 말 이해됐나요? 그랬더니 이 풀떼기가 밑에 있는 애들에 비해서 햇빛도 더 잘 받고 먹을 걸 많이 만들 수 있어. 그러면 얘네의 개체수가 막 늘어나게 되는 거야. 물론 밑에 있는 이끼가 멸종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일부만 살아남을 수도 있겠지. 혹은 공존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여기서 이제 진화에서 배우는 거는 이렇게 다른 형태로 다른 종으로 이제 진화를 하게 되면 일단은 원래 종들은 살아남지 못합니다. 요 정도만 좀 기억 좀 해주세요. 그래서 진화가 일어난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자, 개체수가 많아져야 돼. 그 개체수가 많은 애들 중에서 왜인지는 모르지만 특정 새로운 유전자를 갖고 있는 애가 탄생을 해.
그러면 그런 애들의 특징이 환경에 유리하면 그 종만 남을 거고, 환경에 불리하면 걔네는 그냥 멸종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이해되죠? 그래서 요거 얘기할 때 되게 많은 예를 뭘로 많이 예를 드냐면, 그 예들, 기린. 그래서 뭐 이렇게 옛날에 뭐 이렇게 뭐 작은 나무도 있고 뭐 큰 나무도 이렇게 있었다고 칠게요. 그래서 이제 기린이 이렇게 있는데, 기린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작은 나무에 있는 나뭇잎이라든지 열매는 많이 먹었어. 근데 얘네들의 수가 많아지니까 얘네가 이제 더 이상 먹을 게 없죠. 그러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를 먹을 수 있는 애들만 살아남아서, 목이 긴 개체만 살아남았으니까 기린은 목이 길어졌다라는 게 다윈의 진화론, 자연 선택설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야. 말 이해되지? 그래서 이 다윈의 자연 선택설은 순서가 먼저 중요한데, 일단은 개체 수가 좀 많아야 돼요. 우리가 뭐 토끼가 있는데 토끼 3마리 중에서 1마리가 진화한다. 사실 그거는 확률이 너무 적잖아. 그래서 처음에는 개체 수가 많아져야 됩니다. 개체 수가 많아지는 거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 과잉 생산. 뭐 책마다 표현 다를 수 있으니까 좀 이해해 두세요. 그럼 이제 과잉 생산이 뭡니까? 라고 하면, 자, 개체 수가, 그렇죠? 개체 수가, 자, 많아진다. 그 과잉 생산을 하는 과정에, 즉 개체 수가 많아지게 되면은 분명히 뭔가가 다른 애들이 튀어나올 확률이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변이가 생길 거야. 어떤 방식으로든 돌연변이가 됐든 유성생식이 됐든 어떤 변이가 생길 거야. 그럼 변이된 애와 변이 안 된 애들이 서로 뭐해? 환경에 서로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죠. 열심히 노력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환경에 경쟁한다. 글씨 왜 이렇게 못 써? 글씨 안 써져 갑자기. 자, 환경에 살아남기 위해서 서로 경쟁한다. 그래서 살아남는 애만 종이 구성된다. 그게 바로 진화 과정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순서 이해할 수 있겠죠? 먼저 개체수가 먼저 많아진 다음에 그 많아진 애들 중에서 특정 유전자가 바뀐 애가 어떤 식으로든 튀어나온다. 그럼 튀어나온 애들과 그다음에 원래 있던 애들이 환경에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좀 어려운 말로 강한 자만이 살아남다 그래가지고 뭐라고 부르냐면 적자 생존이라는 단어를 써요. 적자 생존. 단어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야. 그냥 강한 자만이 살아남아서 결국 그 종이 그 지역에 유력한 종이 된다라는 게 진화의 핵심 포인트예요. 그래서 책을 보시면 자, 245쪽에 다윈의 자연 선택설. 자, 1번. 생존 경쟁에 유리한 형질을 가진 종만 살아남고 그들의 생존에 유리한 형질이 후대로 계속 전해져 내려오는 걸 우리가 자연 선택설. 그래서 자연 선택설의 진화 과정 순서는 책마다 좀 다르니까 학교 책대로 좀 정리하셔야 돼요. 무조건 일단은 개체 수가 많아져야 돼. 내가 프린트에서는요, 과잉 생산. 그 과잉 생산 되면서 수가 많아지니까 형태가 변해서 변이. 그 다음에 환경에 서로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 생존 경쟁을 한다. 그리고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다. 적자 생존한다. 자연 선택이 되면 결국 그 종만 살아남는다. 이게 바로 진화론입니다. 알겠죠? 근데 이 진화론이 100% 항상 맞는 건 아니야. 이게 왜 말이 안 맞냐면 얘는 그러니까 변이가 되는 이유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설명이 조금 불가능했어. 오케이? 그래서 우리 그 기린 그림 밑에 보시면 다윈은 긍정적으로는요. 생물 사이의 동일성과 다양성을 설명하는 이론을 제공했다. 무슨 얘기냐면 왜 원숭이하고 침팬지하고 사람이 비슷한 어떤 뭐 외모를 가졌어. 뭐 비슷한 특징이 있어. 이런 거에 토대가 된 거죠. 오케이? 그다음에 그 당시에는 이게 좀 왜곡돼가지고, 좀 정치에 좀 이용되고 그랬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한계점 보세요. 자, 유전자의 역할이 밝혀지기 전까지는 변이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진화론은 다윈 내용 말고도 몇 개가 더 있어요. 뭐, 라마르크의 뭐, 용불용설이라든지 막 이 등등등 있는데, 요새는
특정 하나의 이론만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이제 섞어서 이제 같이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예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자, 대표적인 예. 자, 대표적으로 선생님이 아까 기린에 대한 자, 내용을 자,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 핀치새도 있어. 핀치새. 자, 이게 핀치새가 뭐냐면 옛날에 뭐 갈라파고스라는 지역이 예를 들어서 하나로 된 땅이었나 봐. 그래서 여기에 환경이 비슷하니까 여기든 뭐 자라는 뭐 농작물이 뭐 비슷비슷했대요. 그런데 얘가 시간이 지나면서 대륙이 뭐 이동했는지 얘네가 갈라져 가지고 각자 뭐 섬이 됐대. 그러면 섬이 되면서 여기 있는 환경이 달라져. 환경이 달라지면 핀치새의 먹이가 되는 애들이 역시 걔네들도 진화를 통해서 형태가 달라집니다. 뭐 딱딱한 열매가 생기기도 하고 부드러운 열매가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원래 하나로 있었던 땅에 살던 핀치새들은요, 뭐 대부분 다 비슷비슷했을 거야. 근데 이렇게 갈려지면서 먹이가 달라지니까 부리의 모양이라든지 딱딱함이 달라졌다라는 게 이 다윈의 갈라파고스 군도 핀치새의 진화론 중에 하나가 되는 거야. 이해할 수 있겠죠? 오케이. 뭐 외우는 건 아니고, 자, 이해를 해라.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뭐, 남모양, 적혈구, 자, 빈혈증이라고 혹시 문제에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원래 적혈구라는 건 이렇게 동그래야 돼. 동그래야 돼. 산소 운반을 하거든요. 그런데 특정 유전자의 어떤 결핍에 의해서 얘네가 이렇게 찌그러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산소 운반을 못해. 산소 운반을 못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빈혈이 생기겠죠. 사람이 갖고 있는 병이에요. 그래서 낫 모양으로 생긴 적혈구 때문에 빈혈이 생깁니다. 그러면 당연히 한국에서는 이런 애들이 좀 뭐랄까 좀 살아남기가 쉽진 않겠죠. 똥맛은 막 어지러워 빈혈이야. 그러면 남자든 여자든 걔랑 사귀고 싶겠냐? 걔랑 결혼하고 싶겠니? 그런데 아프리카 같은 나라는 이런 애들이 되게 많대요. 왜 그러냐면 아프리카는 말라리아가 되게 많이 이제 병에 걸리는데 이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이 있는 사람은 그 병에 잘 안 걸린대요. 그럼 결국 이렇게 생긴 애들은 자꾸 수가 줄어들고 이런 애만 살아남으니까 그 동네는 이게 환경에 유리한 걸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이해할 수 있겠죠? 오케이. 자,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까지 얘기를 해드렸고 요런 것도 있어. 자, 요거는 좀 시험에 잘 나오는 건데 이 세균에 대한 내용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에 만약에 자, A라는 세균이 이렇게 자 있었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다가 특정 어떤 애는 똑같은 세균인데 조금 다르게 생겼다고 할게요. 오케이? 그러면 사람들이 여기 세균이 많이 있으니까 A를 제거해야겠다라고 해서 A를 제거하는 만약에 뭐 항생제를 넣었다고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 그러면 이 B는 A랑 다른 유전자를 갖고 있으니까 A들이 다 죽어나가도 B는 살 수 있는 거야. 내 말 이해되죠? 결국 B는 A의 내성이 생긴 거예요. 내 말 이해됐나요? 그래서 내성이 만들어진 게 아니고 A라는 세균들의 일부가 특정 A라 항생제를 이렇게 버티는 유전자를 갖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실제 항생제 처리를 했더니 얘네가 싹 다 죽어버렸어. 그럼 싹 다 죽어버리면 이제 B라는 세균들로 얘네들이 가득 차지겠지. 이렇게 개체수들이 막 많아지다가 또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C 유전자를 갖고 있는 애가 탄생을 한다고. 그 사람이 뭐 하냐면, 야, 이번에는 B 항생제를, B를 제거하는 항생제를 넣어보자. 그랬더니 B들이 또 다 죽어나가. 그럼 뭐야? 돌연변이 형태에 의해서 B에 또 대항하는, 이길 수 있는 애가 나온 거지. 그럼 여기 있는 C는 결국에는 A도 버틸 수 있고 B도 버틸 수 있는 거야. 우리가 이거를 내성이 생긴다라고 얘기를 해. 그러면 사람 몸에 있는 세균들이 항생제를 계속 처리를 하다 보면 A, B, C, D, E, F, G 이런 식으로 계속 단계를 거치다가 모든 항생제, 세균을 죽이는 약에
버틸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생제 쓰는 병원이든 약국이든 별로 이렇게 좋아하면 안 된다. 그래서 세균을 처리하는 거는 항생제인데 그 항생제를 이겨낼 수 있는 내성이 생기는 세균들이 결국 진화 과정에서 탄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자, 여기까지 뭐 책에 있는 거 대부분 다 했나? 그 다음에 그것도 있어요. 그거 옛날에 산업혁명 있을 때 이게 영국에 있는 맨체스터 지역에는 나방이 두 종류였대. 그래서 흰색 나방하고 검은색 나방이 있었나 봐. 그래서 환경이 깨끗할 때는 흰색 나방은 이렇게 잘 숨어 있을 수 있대. 그러니까 천적한테 눈에 안 띈 거야. 그래서 검은색 나방이 잘 뛰니까 계속 걔네가 먹혔어. 그러다가 산업혁명이 딱 일어나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거기 막 온 동네가 시커매지겠지. 그러니까 오히려 시커먼 나방들이 살아남고 흰 나방들이 천적한테 잘 잡혀가지고 결국에는 검은색 나방만 살아남게 되더라. 이런 게 다 진화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니까 이 정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내용은 어렵지 않죠? 오케이. 그래서, 247조 위에까지 보면, 이제 항생제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럼 결론. 이걸 왜 배우냐면, 바로 지구 최초의 생명체는 무엇입니까? 지구 최초의 생명체는 누구였을까요? 혹은 어떻게 탄생했을까요? 이걸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야. 자, 이론이 총 3개 나오거든요. 첫 번째로는 화학 진화설이라는 게 있고, 일단 써볼게. 화학 진화설이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로는 심해 열수구설. 자, 이런 게 있고요. 웃기지도 않지만 외계 유입설이라는 게 있어. 다시 한번. 지금 뭐 배우는 거냐면, 진화 과정은 이제 알겠어. 여러 가지 중에서 다윈의 진화론이 기초를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했대. 그럼 이제 거슬러 올라가서, 그렇다면 지구 최초의 생명체는 누구였을까?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를 지금 연구 중이고, 3가지 이론이 나오고 있는데, 화학 진화설은 뭐냐면 지구 초창기에 비가 한 장대비가 1만 년 동안 내렸대요. 그러면 1만 년 동안 내리면서 번개 치면서 그 지구에 있던 여러 가지 성분들이 번개에 의해서 에너지 공급받았으니까 단백질의 기본 형태인 아미노산을 만들어서 걔가 생명체로 진화를 했을 것이다 라는 게 화학 진화설인데, 이 화학 진화설은 솔직히 약간 소울이 없죠. 무슨 말이냐면 얘는 영혼에 대한 내용이 없어. 그래서 나는 믿지 않고, 선생님 이제 안 믿어요. 안 믿고 실제 학계에서도 요 이론이 맞는 건 아니야. 마치 책에서는 이 화학 진화설인 것처럼 나오지만 이 맞다는 게 아니라 그런 이론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다음에 심해 열수구설은 뭐냐면 바다 밑에 엄청나게 큰 화산 같은 게 있거든. 그래서 화산 근처에는 에너지 공급이 잘 된대.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생명체가 탄생을 한 게 아닌가. 역시 2가지다. 나는 믿지 않습니다. 선생님은 뭘 믿어요? 선생님은 외계 유입설을 믿어요. 우주 어디선가 행성에서 외계인이 우리 지구로 뭔가를 보낸 게 아닌가 싶은 게 요 외계 유입설이에요. 그래서 최초의 생명체가 탄생한 이론은 몰라. 어쨌건 탄생한 생명체가 여러 가지 진화 형태를 통해서 여러 종을 만들어냈다라는 게 이번 단원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247쪽에 있는 내용이니까 문제 자체는 어렵지 않으니까 편하게 문제 풀면 되겠고, 문제는 248쪽부터 256쪽까지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그렇죠? 뒤에 답지도 달아놨으니까 그렇게 풀고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오케이.